유벤져스. 오늘은 2025년 대비 유일무이 개정판 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626페이지의 연습 문제 1번 바깥놀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바람만이 모두 모여서 즐겁게 놀이를 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놀이 해볼까요? 숲놀이 해봅시다. 네, 선생님 우선 일단 인사 속도나 아니면 말씀하시는 그 속도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핑크 색깔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그 이미지가 되게 온화한 선생님처럼 느껴지거든요. 말투랑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그래서 좋은 첫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도입에서 만능 손유희를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냥 수업에서는 이런 도입이 좋은데 지금은 이제 문제를 보시면 교사가 동식물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켜 주려고 스카프로 나비 같은 동식물 표현하기 활동을 준비했는데 유아들이 숲에 도착하자마자 사냥꾼 놀이를 하면서 숨바꼭질을 해서 교사가 고민 중이라는 놀이 사례를 반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례 이후에 10분을 실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도입부터가 아니라 전개, 마무리가 실현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입이 조금 적합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문제에서는 도입 없이 전개, 마무리를 실현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파란반 친구들 우리 나무 길동 아래로 모두 노래를 부르니 모여주었네요.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까까지 놀이 같이 하고 있었죠? 어떤 놀이 했었나요? 아, 민준이는 친구랑 같이 신나게 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 친구랑 그래요. 서로 잡는 사람과 잡히는 사람이 되어서 신나게 놀이를 하니까 즐거웠군요. 다미는요? 아, 다미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놀이하고 있었어요. 아, 친구랑 같이 하니까 더 많은 친구들이랑 놀이하고 싶었구나. 민준이는요? 아, 민준이는 아까 다미가 하는 놀이를 보면서 같이 하고 싶었어요. 아, 다한이는요? 아, 다한이는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궁금해서 나뭇가지들을 만져보면서 탐색을 하고 있었군요. 시연이 할 이야기 있어요? 시연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녀왔던 식물원이 기억이 남는데요. 아, 식물원이 기억이 남아서 거기 있었던 나비랑 벌이 되어서 헐헐 날아다니면서 동작으로 표현하고 있었군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놀이들을 하고 있었네요. 아, 놀이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의 놀이를 들으니까, 같이 하고 싶은 놀이들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던 놀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따가 같이 놀이해보도록 할까요? 잡기 놀이, 숨바꼭질 놀이, 나뭇가지를 만져보며 탐색하기, 나비랑 벌이 되어보면서 활활 날아다니는 표현,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다고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서도 문제 내용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숲에 도착하자마자 사냥꾼 놀이를 하면서 숨바꼭질을 했다. 이런 말들을 조금 더 표현해 주시면 문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도입으로 주의집중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놀이를 하는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두두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실 교사가 계획했던 수업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잡기 놀이를 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끔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진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라는 거를 보고 싶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의도와 벗어나게 시작을 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선생님께서 지금 아이들이 잡기놀이도 하고 있고 숨바꼭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스카프 가지고 이제 동식물 표현해보는 거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널 속에 있는 놀이를 하고 있어서 그걸 언급하셨기 때문에 뭐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조금 더 이 수업 문제에 의도와 좀 적합하게 하시려면 내가 수업을 준비한 수업은 스카프를 가지고 동식물 표현을 해보는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은 잡기놀이를 하네? 라는 상황을 좀 더 보여주시면서 시작을 했으면 조금 더 의도와 들어맞았지 않았을까. 민준이는요? 민준이는 우리가 놀이하기 전에 약속을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약속이 있었죠? 그래요. 첫째, 뛰어다닐 때는 주변을 잘 살펴보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친구랑 꽝 하고 부딪히면 속상하겠지요. 친구들을 잘 살펴보면서 놀이해보도록 해요. 둘째, 자연물을 만질 때는 조심해서 만져요. 우리 아까 나뭇가지로 놀이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나뭇가지를 놀이할 때는, 우리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손이 핥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만져줘야 한대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놀이할 수 있겠나요? 지금 숲 약속을 정하고 있는데요. 약속을 정하면서 숲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언급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유치원 근처에 있는 숲으로 바깥놀이를 가는 문제인데요. 처음 도입해서 숲놀이 해봅시다. 여기 이후에는 여기가 숲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숲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 이런 말들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숲에서 지켜야 되는 약속들에 대해서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린 이제 동물들이 사는 숲이니까 자연물을 소중히 해주자. 우리는 동물들이 사는 숲에 놀러 온 거니까 자연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망가뜨리지 말자. 이런 약속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냥 뛰어다닐 때는 주변을 잘 살펴보아요. 이거보다는 숲에서 뛰면 돌뿌리나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니자. 이런 말들이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문제에서 사냥꾼 놀이를 하면서 숨바꼭질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약속이 들어가야 돼요. 정해진 곳 안에서 놀이하기, 또 교사가 보이는 곳에서만 놀이하기, 이런 약속들이 들어가야 안전에 대한 것도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놀이하러 다시 출발할 건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같이 모여라 했을 때 같이 우리가 모여서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해요.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할까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놀이하러 출발할까요? 출발!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놀이를 충분히 언급해 주신 후에 약속을 정하고 우리 같이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가 지금 시작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전에 잡기놀이, 숨바꼭질 놀이, 신체 표현 놀이, 나뭇가지 놀이 등 여러 가지 놀이하는 모습을 쭉 읊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할 놀이는 우리가 숲에서 이런 신체 표현 놀이를 할 거고, 또는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 자유롭게 너희가 가지고 놀아도 되고, 자연물을 가지고 노는데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놀아도 좋고, 동물의 집을 만들어보고 식물을 표현해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놀이의 방법이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선생님이 다뤄주시고, 하나의 놀이 또는 소수의 놀이로 조금 수렴을 해서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을 한번 해주시고 아이들이 놀이를 시작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수업에서 어떤 놀이를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평가관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여튼 저희는 평가관들이 저희의 수업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또 채점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 또한 이 시험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관 입장에서 내 수업이 어떻게 보이겠구나, 이런 시각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사가 놀이를 멈춘 이유가 뭐예요?
교사가 의도하고 있는 스카프를 활용한 동식물에 대한 관심 갖기, 동식물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멈춘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는 게 문제고요. 그러면 그냥 약속을 정하고 놀이를 해보도록 할까요? 라고 보내기보다는 교사가 계획한 스카프를 활용한 놀이, 동물 표현 놀이를 좀 유아들이 흥미를 보일 수 있도록 스카프를 좀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카프를 흔들어 보면서 스카프의 특징을 알아본다던가, 선생님이 준비한 스카프가 예를 들어 동물 표현하는 스카프니까 동물 무늬가 있다던가, 동물들의 색깔을 표현한 거라던가, 이런 걸 언급을 해주면서 스카프를 활용한 동물 놀이를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해주면서 유아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상호작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준이는 뭘 하고 있나요? 민준이는요, 친구랑 숨바꼭질하고 있었어요? 여기 숨어 있는 거 했어요?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 친구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근데 민준아, 선생님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선생님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그럼 어떨까요? 민준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얼른 다른 곳으로 몸을 숨어야겠다. 그쵸? 그럼 민준이가 숨고 싶은 곳으로 가서 숨어보도록 해요. 지금 민준이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놀이 상황을 언어화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준이가 숨바꼭질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언어화해주고 있기만 한데, 우리의 문제는 교사의 고민을 반영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고민을 반영해서 단순한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 걸 언어화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사의 상호작용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동식물에 대한 관심사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냥꾼 놀이를 언급해주고, 또 동물들까지도 같이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달리기가 빠른 동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하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동물들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토끼팀과 강아지팀이 나누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토끼팀이 지금 숨는 시간인데, 토끼팀은 숨을 때 이렇게 토끼의 귀를 표현하면서 깡총깡총 뛰어서 숨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거고, 강아지들은 왈왈 거린다든지 이런 강아지 표현을 하면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식의 토끼랑 강아지 이런 동물들을 그냥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숨바꼭질이지만 아이들이 동식물의 요소를 계속 활용해서 놀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고 사냥꾼 놀이를 하고 있고, 이거를 선생님이 계획한 수업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을 해 나갈지를 이 부분에서 만약에 풀어 나가려고 하신 거였다면, 저도 두수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사냥꾼에게서 도망가는 동물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사냥꾼을 피해서 숨는 동물이 되어 본다든지, 이런 식의 언급이 들어갔으면 이 고민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다은이 이야기할 거 있어요? 다은이가 벌이 헐헐 날아다니니까 벌이 저쪽에 있었는데 벌이 다은이를 향해서 날아오니까 무서웠어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벌이 나한테 날아오면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다은이, 그러면 벌이 없는 쪽으로 가서 함께 놀이해보는 건 어때요?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까요? 그래요. 우리 여기는 벌이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친구들과 신나게 놀이해보도록 해요. 네, 실제 현장에서도 그냥 바깥 놀이터에서도 그렇고 숲에 나가면 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 벌 있어요! 막 이러면서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이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조건도 그냥 무난하게 풀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실제 현장에서는 뭐 벌이 있을 때 너희가 이렇게 빨리 도망가거나 빨리 뛰어가면은 오히려 벌이 더 쫓아오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벌이 가까이 왔을 땐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걸 실제로 막 얘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좀 넣어도 이 선생님 이런 경험이 있나 보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담이 할 이야기 있어요? 담이는 신체로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카프를 이용해서 같이 놀이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스카프 가져왔으니까 스카프로 같이 놀이해볼까요? 그래서 담이라는 친구가 몸으로 나비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때 근데 조금 유의해야 될 게 신체로 나비를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표현보다는 몸으로 지금 나비를 표현하고 있구나.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나비를 표현하고 있구나. 팔을 쭉 펴고 나비를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언어화할 때 신체라는 단어보다는 몸으로 또는 어떤 부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언어화해 주시면 더 신체 표현에 적합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스카프가 다소 갑자기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전에 친구들이 나비랑 벌을 표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언급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오늘 교실에서 스카프도 챙겨왔는데 우리 조금 있다가는 스카프를 이용해서 나비랑 벌을 표현해봐도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언급을 해주셨다면 이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스카프로 아이들의 신체 표현을 더 확장해 주었구나 라고 해서 자료를 지원하는 모습 플러스 놀이를 확장하는 모습까지 잘 보여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민경이랑 그래요. 지수는 꽃이 된 거예요. 민경이랑 지수는 꽃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둘이서 같이 꽃을 만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가져왔던 꽃 스티커를 같이 붙여줬으면 좋겠구나. 그럼 우리 민경이 꽃과 그리고 지수 꽃은 얼굴에 선생님이 꽃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자, 우리 민경이와 지수 꽃은 똑바로 서서 쭉 뻗어서 서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민경이와 지수 꽃이 양옆으로 흔들흔들하네요. 그때 담이 나비가 날아왔어요. 담이 나비가 헐헐 날더니 그래요. 민경이와 지수꽃에 헐헐 날아다니네요. 우와, 담이가 날아가는 게 정말 나비처럼 위아래로 휙휙 날아다니니까 나비 같아 보여요. 우와, 스카프가 있으니까 더 나비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꽃 스티커를 자료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들에게 꽃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꽃을 표현해보는 것까지 하셨는데 교사의 저널에서 지금 교사가 계획했던 수업은 스카프를 활용한 수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식물에서도 스카프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셔도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꽃 스티커 추가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색깔 스카프 중에 뭐 초록색이나 연두색 스카프로 지금 꽃밭을 표현했구나. 빨간 튤립을 빨간색 보자기를 쓰고 표현을 하고 있구나. 노란색 개나리를 노란 스카프를 쓰고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비, 동물뿐만 아니라 꽃, 식물을 같이 스카프로 표현해보는 활동으로도 더 확장해서 풀어내셔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서빈이는요. 서빈이는 자연물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나뭇가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고 있었구나. 옆에서 민준이가 우리 같이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자고 하는데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나뭇가지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를 네모 모양으로 놓아서 집을 만들 수도 있겠군요. 그럼 우리 같이 나뭇가지 모아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우와! 우리들만의 집이 완성됐네요. 서빈이는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돌들을 가져다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돌로 해가지고, 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놀이하고 싶구나. 돌로 가지고 역할극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 돌을 한번 주워볼까요? 여기에 누구 돌인지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기 마카를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얼굴을 그려주고 선생님도 얼굴 그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돌들 여기다 내려놓을까요?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서빈이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지수의 돌도 있네요. 우리 같이 재미있게 놀이해볼까요? 아이들이 지금 자연물로 집을 만들고 있는 놀이를 언어화해 주시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단순히 집을 짓고 사람이 살게 됐다 이렇게 풀이하기보다는 교사의 고민이 동물들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는 걸 반영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모여서 사는 집이라고 가정을 하고, 돼지 친구들이 사는 집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아, 돼지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필요하겠구나. 돼지들은 어떤 걸 먹지? 이러면서 뭐 돼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같이 가지고 온다던가, 다람쥐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 다람쥐가 먹을 수 있는 도토리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동물들의 특징, 동물들의 먹이, 동물들이 사는 곳의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상호작용하면 좀 더 교사의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놀이를 쭉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나비를 표현하기도 했고 꽃을 표현하는 놀이도 나타나긴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동식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놀이를 했을까? 그러기엔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셨던 숨바꼭질 놀이, 나뭇가지 놀이, 돌 놀이들을 조금 동식물과 더 연결해서 다시 한번 놀이를 계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낼 때는 아이들이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이 동식물에 관심이 있어서 동식물의 신체 표현을 숲에 나가서 해봐야지라고 계획했는데 아이들이 갔더니 그냥 잡기놀이하고 사냥꾼 놀이에 꽂혀 있다. 이 상황을 준 거였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지금 바깥 놀이지만 그룹 노는 식의 형태로 풀어 나가셨어요.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바깥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바깥놀이를 할 수도 있고 자유놀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조금 더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요구했던 수업이기는 해요.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지만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룹으로 풀어 나가신다면 두두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 문제 상황에서 선생님이 동식물과 관련된 걸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룹별로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이 아이들만 신체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은 뭐 그냥 다른 놀이를 숲과 관련된 다른 놀이를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아이들의 놀이들이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그냥 이런 교사의 전월이 없이 그냥 숲 활동을 하는 수업을 보여달라 했으면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숲에 나가서 이런 놀이 신체 표현도 할 수 있고 자연물을 탐색할 수도 있고 자연물을 가지고 뭐 역할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줘서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이 동식물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 수업을 신체 표현 수업을 해야지라고 계획했는데 계획과 달리 아이들이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쉽고 선생님 수업을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많이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그런 패턴이 딱 잡혀 있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쉬운 점이 이제 너무 그 선생님의 그 틀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와 조금 벗어나게 풀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자유놀이를 할 때나 바깥놀이를 할 때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이 해봤던 그 만능 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 라는 거를 조금 더 보셔야 돼요. 특히나 요즘 뭐 자유놀이도 많이 나오고 자유유형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더 불어서 그 어떤 상황을 딱 주고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갈지를 되게 문제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도 있지만 그 틀에 이 문제를 맞춰보기보다는 좀 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 라는 거를 좀 생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이 문제에 맞춰서 응용을 좀 융통성 있게 변형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틀 자체는 굉장히 잘 짜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좀 더 적합한 수업 방식은 뭘까?
그래서 너무 틀에 매여 있지 마시고 내가 너무 안전하게 이 틀만 가지고 가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낼까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조금 더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람만 모여라. 바람만 모여라. 모두들 잘 모여줬나요? 벌써 이렇게 친구들이 약속을 잘 기억하고 모여주니까 그래요.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다은이는 할 이야기 있어요. 다은이가 했던 놀이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다은이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요? 다은이는 어떤 놀이 했었나요? 친구들아, 다은이는 아까 숨바꼭질을 했었대요.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하니까 더 잘 놀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몸도 더 튼튼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다은이랑 또 함께 놀이하고 싶다고 하네요. 우리 앞에 나와준 다은이에게 박수 칠까요? 박수! 예, 여기서 이제 숲놀이 특성상 아이들이 모였을 때 또는 뭐 이동을 할 때 인원수를 체크하는 모습을 한 번은 넣어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바람반 모두 다 모여주었나요? 하나, 22명 모두 다 모여주었네요. 이런 식으로 인원 체크하는 모습을 한 번쯤 언급을 해주셔도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다은이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다은이가 벌이 무서워서 교사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유아로 조건에 지금 나왔던 친구인데, 놀이를 다 끝나고 보니까 친구들과 놀이를 정말 잘했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고 싶어서 평가 부분에서 다은이를 다뤄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캐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평가관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캐치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친절하게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는 처음에는 벌이 무서워서 선생님 옆에만 붙어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벌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한 후에 친구들과 이러이러한 재밌는 놀이를 했었구나. 이제 벌이 무섭지 않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이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고 라고 하는 식으로 조금은 티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발문을 해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또 친구들에게 내가 놀이했던 거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자, 이렇게 모두 소개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놀이 같이 해보니까 어땠어요? 민경이는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혼자 할 때보다 더 재미있다고 느껴졌구나. 다음에도 계속 같이 놀이하고 싶어요. 서빈이는 할 이야기 있어요? 서빈이는 아까 나뭇가지로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나뭇잎을 모아서도 하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주변에 숲에 나뭇잎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원이는요? 시원이는 그래요. 아까 친구들이랑 잡기 놀이를 했었는데 잡기 할 때 친구가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팠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옆에 있는 다미가 친구를 너무 세게 잡지 않고 살살 잡는 걸로 약속을 정하면 좋을 것 같대요. 그럼 우리 시연이가 말한 대로 같이 약속을 추가해볼까요? 그래요. 다음에는 잡기 놀이를 할 때는 친구를 세게 잡는 게 아니라 살살 잡아서 우리가 놀이해보도록 해요. 다미는요? 다미는 지난번에 우리가 식물원에 다녀왔던 걸 기억하고서 오늘도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다녔네요. 그래요. 오늘도 나비가 되니까 너무 신이 났어요? 다미는 다음에는 다른 걸 표현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깡총깡총 토끼가 되고 싶구나. 다음에 또 같이 신체 표현할 때 어떤 도구가 필요할지 또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따가 어떤 놀이 도구가 있을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혹시 더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민경이가 오늘 이렇게 우리 유치원 근처 숲 동산에 오니까 놀이가 더 재미있는 것 같대요. 다음에 또 우리가 숲 산책을 하러 여기로 또 오도록 할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바깥놀이 시간에는 또 여기 와서 같이 놀이해보도록 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그래요, 우리 담이 말대로, 다음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놀이할 때 손에 흙 먼지가 묻었을 수도 있고 옷에 흙이 많이 묻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같이 손을 씻고 몸에 털고서 유치원으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이상입니다. 수업 실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까지 끝났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식물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우리가 현장학습으로 식물원을 갔었고 거기에 대해 아이들이 몇 명이 관심을 가져서 식물도 표현을 해봤었고 그리고 식물들에게 날아오는 나비가 되어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식물원과 나비 이것까지만 나온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워요. 문제 자체는 식물원에 갔다 와서 식물과 나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동식물에 대한 관심사를 확장하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숲 약속을 정할 때도 뭐 동물들이 살고 있는 숲에 놀러 왔다 이런 거를 언급을 해준다던가 뭐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선생님 여기 멧돼지를 조심하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 멧돼지가 사는 곳인가 봐요. 뭐 땡땡이가 여기가 멧돼지가 살고 있다는 표지판을 발견을 했구나. 멧돼지는 무엇을 먹고 살까? 멧돼지는 언제 나오는 걸까? 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줘도 되고요. 우리 땡땡이가 책에서 봤는데 멧돼지는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구나. 이런 음식들을 먹는구나. 그래서 멧돼지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동식물에 대한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는 수업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문제에서 뭐 스카프를 활용해서 나비 등 동식물 신체 표현하기 활동을 준비했다. 이 단어를 보고 나비를 계속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 자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비에 국한된 게 절대 아니고요. 동식물, 동물과 식물 모두가 나와야 되고 동식물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식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걸 놀이로 확장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이 문제에 좀 더 적합한 수업 진행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평가 부분에서 사실 3가지 목표가 잘 드러나야 된다고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 설정하셨던 활동 목표를 봤더니 바깥놀이에서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 안다. 바깥에서 신체나 자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한다.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3가지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숲놀이, 동식물 관련 놀이가 드러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 설정부터 조금 미흡하다 보니 이 수업 자체가 지금 숲놀이나 동식물 관련된 놀이로 이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부터 다시 한번 숲놀이랑 동식물 표현하는 놀이로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설정을 해보시고 놀이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전반적인 상호작용이나 이런 거는 유아주도적으로 아이들이 또 하는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게끔 상호작용은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뭐 다른 친구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의 의견을 선생님이 또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보여서 아이들과 굉장히 상호작용 잘하고 유아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을 돕는 교사겠구나라는 이미지는 느껴지지만 어쨌든 이 수업 문제에서 조금 더 요구하는 상호작용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두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놀이를 지원하고 확장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좀 안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었다면 지금 수업 조건에 1번과 4번에 체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놀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은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런 놀이를 지원하고 확장하기 위한 교사의 상호작용이 있었나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드러나도록 아이들이 뭐 지금 스카프를 가지고 나비
나비 신체 표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저라면은 아이들이 사냥꾼 놀이도 하고 있고 잡기 놀이도 하고 숨바꼭질 놀이도 하고 있어요. 그 숨바꼭질과 이 동식물을 좀 연계해가지고 나비가 한번 숨어보는 거, 아니면 나비 말고 뭐 다른 동식물이 어디에 숨어보는 거, 아니면 동식물과 동물과 사냥꾼이 되어서 잡기 놀이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연계를 해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호작용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데, 이 수업 문제에서 조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는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라면 이 수업을 어떻게 풀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저라면 이제 이 교사의 저널에 있는 상황을 조금 풀어서 보여줄 것 같아요. 도입에서 선생님이 이제 주의 집중 노래한 부분도 저라면은 뭐 그냥 숲속을 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숲에 도착했다는 거를 좀 보여준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동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그래 관심이 많아서 또 신체 표현을 해보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숲에 나와서 이 스카프를 가지고 동식물을 표현해보는 신체 표현을 해보자 라고 도입을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 노는 상황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근데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뭐 누구누구가 사냥꾼이고, 너희는 도망가고 있고 잡기 놀이를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 저널에 나온 상황을 보여주면서 내가 계획했던 수업과 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가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상황을 조금 보여줄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식물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끌어오고 지원해주고 좀 그 놀이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사냥꾼과 잡기 놀이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다면 그냥 도망가는 아이들이나 숨는 아이들은 동식물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식물이 돼서 그 동식물의 표현을 해보면서 숨는다든지, 그 동식물을 흉내를 내면서 도망간다든지, 뭐 스카프가 있다면 스카프를 활용해서 뭐 나비가 어떻게 숨는지, 풀 속에 어떻게 숨는지, 이런 식으로 놀이를 좀 확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수업 조건에서 놀이 자료를 추가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놀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놀이 자료를 추가해주면서 그 놀이를 더 확장시키는 거, 아니면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그 자료를 추가해주면서 놀이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수업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선생님이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면접관은 조건과 관련해가지고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조건과 관련해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잘하고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조건에 잘 들어맞아야 점수를 잘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교사의 저널 속에서 있는 상황과 연계한 수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수업을 연습해 보실 때는 선생님이 스카프를 가지고 동식물 신체 표현을 해보는 활동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아이들이 다른 놀이를 하고 있다 라는 상황을 좀 더 보여준 다음에,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놀이를 인정해주면서 동식물과 관련되게 어떻게 놀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떻게 확장해줄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다시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동식물과 관련된, 어떤 아이는 동식물과 관련된 신체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돌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숲 놀이를 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잡기 놀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따로따로 노는 놀이보다는 전체 아이들이 동식물과 관련되었지만 어쨌든 지금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 놀이와 관련한 동식물과 관련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선생님의 발문이 아주 자연스럽고요.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게 매끄럽게 잘 진행된다고 느꼈어요. 이런 부분이 아주 장점이신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목소리가 정말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실현할 때 계속 커지는 목소리를 한 번은 이렇게 다 잡고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계속 강 하다 보면 수업이 조금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강 하기보다는 강, 중강, 강, 야, 강, 중 이런 식으로 조금 목소리를 조절해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벤져스. 네, 여기까지 저희 유벤져스의 피드백이었고요. 저희의 피드백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선생님의 수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마구마구 쏙쏙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듣고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수업을 제대로 해보시는 게 정말 자기 수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다 체크하셔서 한번 수업을 제대로 고치셔서 다시 한번 실현을 해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피드백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